인구 10만 명 붕괴 위기에 처한 영천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대구시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에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 모두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역마다 인구를 지키고 또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하는 등 인구 10만 명을 지키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천시청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게시판에 지난 3월 29일 익명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영천시는 제발 인구정책 한답시고 위장전입 강요 그만하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전체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보험팔이 마냥 전입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게 해 본인 거주지가 영천시인지를 확인받아야 하고 실적이 저조한 각 과장과 읍면 동장은 상부에 호출당해 군소리를 듣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주 정도 지나 다시 시작된 영천시 불법 위장 전입 유도라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부모, 친척, 친구에게 전입을 구걸하며 상반기에 실적 잡은 사람을 하반기에 다시 외부로 보내놓고 그 다음 해 상반기에 다시 전입시키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인구 10만 명을 지키기 위해 영천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직원들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번 평가 때문에 있었고, 일단은 저희가 얘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등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본으로 해서 그것도 개인정보는 최소화해가지고 개인 평가와 부서 평가 때 영천 거주 직원 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자료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류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평가 방법이 이제 좀 몇 가지를 나와보는데 이제 직원들 항목에 우리 임대 주소 돕는 사람은 그 평가 항목이 좀 높여가요. 점수가 높죠. 강요개념이 아니고 일단 그 평가 항목이 들어있다 보니까. 숨은 인구를 찾는 지역 주소 갖기 운동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다 하고 있다며 영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영주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국도 합니다. 심지어 창원특별시도 포항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인구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는 사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원들 평가까지 하는지는 지금 그 부서를 평가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인구 지키기에는 동의하지만 꼼수와 편법을 넘어 불법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마다 유령 인구를 늘리지 못하면 질책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더 나은 시책으로 영천을 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회의 시간에 유령 인구에 집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히 유령 인구에 집착하고 그것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일은 시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에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은 월 상수도 사용량 15세제곱미터까지 사용요금의 절반을 감면받게 됩니다. 대상 가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청송군이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군민 전체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단 기존에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특정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청송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수성호텔에서 수성구와 호주 블랙타운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양 도시는 행정과 경제,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약속하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양 도시 학교 간 교류, 도서관 간 도서 교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도시의 상징이 될 만한 공원을 만들고 또 학생 교류도 있어 왔고 그간의 이러한 추억과 파편들이 앞으로도 축적이 돼서 미래의 경제를 비롯한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양쪽에 보다 나은 제도와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이것을 통해서 양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If the rest of the world thought the way we think, it would be a fantastic world for us to live in. But nevertheless, we're dealing with all of the fundamental issues, the environment, job creation, education, health services, and of course, so many different things in terms of lifestyles for our people in Susongu and in Blackdown City. 대한민국 교육 수도라는 문구를 갖고 대구 교육을 이끌고 있는 강은희 교육감과 오늘부터 세 차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늘봄 학교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늘봄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늘봄 학교는 시행한 지 2달 가까이 됐습니다만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도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컸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대구교육청은 늘봄 정책 연구학교를 먼저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교하게 살펴보고 그 운영의 노하우를 실제 올해 1학기에 시작하는 70개 늘봄 학교에 면밀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첫날부터 큰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지금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이 했는 일들 중에서 늘봄 전담하는 기간제 선생님을 우리는 매우 일찍 선발을 했습니다. 2월 초에 선발하고 연수까지 해서 2월 중순경에는 현장에 그대로 투입을 해서 2월 중순이니까 3월 초 개학에 대비해서 2주간 행정 여러 가지 업무들을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학이 되어서 곧바로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또한 또 추가로 저녁 돌봄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생 수가 많은 곳에는 초단시간 전담사를 또 추가로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강사 선정 시스템을 자체로 개발해서 2,200개 정도의 프로그램과 1,500명 정도의 강사를 미리 선정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거든요. 공간적인 문제도 선행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한 덕분에 지금 안정화가 빨리 됐고 별 잡음 없이 잘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돌봄 교실, 늘봄 교실, 늘봄 교실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방과후 학교도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인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송 댄스라든가 뭐 드럼, 악기 연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즉 문화예술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 과학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 정서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봄 프로그램은 맞춤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어서 우선 비용이 들죠. 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데 최소한 3, 4만 원의 비용이 들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월수금, 하목 이렇게 해서 매주 매일 진행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오늘 프로그램을 하는 날도 있고 하지 않은 날도 있는데요. 늘봄은 매일 2시간씩 제공되고 또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가 프로그램의 질이 굉장히 또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늘봄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대해 준다면 1학년들에게 학습과 정서, 신체 활동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늘봄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범 기간이라서 전체 학교의 30%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시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완책이 있다면 또 어떤 걸 보완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70개 정도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특별히 더 늘어나야 돼서요. 6, 7월경에 강사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많은 강사를 모집하고 선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지역 대학과 연계하고 지역의 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프로그램 숫자도 더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공간도 재점검해서 보다 많은 돌봄실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들이 1학년 전체 돌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30명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돌봄이나 늘봄에 대해서 추가 건의사항들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현장에 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돌봄을 또 늘봄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시행이 됐을 때 또 어떤 말들이 나올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시니어 클럽 특성화 사업을 공모해 수행기관 4곳을 선정했습니다. 창업 지원형 수행기관에는 대구 중구와 북구 시니어 클럽을 선정해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은퇴 후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직장을 제공해 재사회화를 돕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직업교육형 수행기관으로 대구 수성과 달서 시니어 클럽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경비원 신입 이수교육과 청소정리 전문가 양성교육을 각각 운영해 노인들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봉화군 가족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 친화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내 거주가족 30가구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열리는 자녀와 함께 마카롱 만들기를 비롯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기, 부부의 날 꽃다발 만들기와 흑백 사진 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자는 봉화군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이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봄철인 4월과 5월에 집중되고 대부분 농기계에 끼거나 깔리는 사고입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농기계 안전운전 요령 습득과 야간운행 자제, 위험경사지 주행금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